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우리 어른 여러분께서 대단히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대화와 협치가 부족하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해야 그 충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 제가 반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의회 끝나자마자 3일 만에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냐, 축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정원 박람회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의 검토는 10월 11일까지는 돼야 우리가 그 상징 정원, 세종시 상징 정원을 지금 국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10월 10일 넘기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의회가 9억 8천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생겼던 대내외적인 신뢰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냥 신뢰가 깨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소송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내외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도지사, 각 시도 출범은 안 됐지만 그동안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참여해달라, 조성해달라. 그래서 6개의 시도는 이미 거의 조성에 참여했던 확답까지 받고 예산권도 확보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못하게 됐다. 각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또 외국 도시에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할 때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데도 있고 또 참여 의사를 밝힌 데도 있고, 그런 관계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점은 저희들 자료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포를 해드리세요. 우리 어른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국제기구라는 것도 있어요. 국제기구라고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코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이사장하고 직접 같이 참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얘기했는데 지방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것도 깎여야 된다는 그런 처지라면 앞으로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어떤 공신력을 갖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도 크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정말 힘들어 일을 했습니다. 정원 주신 조성단 만들어서, 추진단 만들어서 거기 직원들이 지금 한 30여 명 일을 해왔고, 또 조직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아서 행함으로부터 한 70여 명이까지 일할 거라고 인사도 거의 내정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즉시 발령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깨져버린다면 그런 것들을 다 되돌려야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 하나 끝내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화훼농가나 조경수 농가도 그냥 우리가 위탁 재배하는 전업농가는 31호라고 하지만 위탁하는 전업농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위에 있는 조경수 농가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110농가가 넘는데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원도시 한다고 할 때 그 정원수나 화해나 라는 것은 우리 지역 걸 먼저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이 안 될 적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경제 효과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무산돼 있다. 라는 문제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공무원에 대한 문제, 화훼농가, 맷농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45일 동안 189만의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 경제적인 수익, 간접 효과,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국제정원 박람회는 그동안에 쌓아온 기초를 살려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고, 더더구나 본회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적에는 지금 시급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끼리 맨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공개 토론을 해서 시민들이 좀 판단하게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고 해서 공개 토론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뭐 방송사에서는 기꺼이 그 공개 토론의 장을 열어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공허한 얘기가 됩니까? 근데 시민들이 모르신다,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홍보를 할래도 받아주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저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요? 언론기관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화 됐을 때 시민들과의 토론, 내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정쟁으로 보지 마시고 그걸 논리적 기반에서 해야 되냐 오해야 되는 것이냐를 서로 말씀을 들어보고 시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이 거부당하면 저 어떻게 더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그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와 저와 공개 토론을 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다면 시민 대토론을 하자.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의원 측에서 추천하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전부, 또 이쪽에서 하시는 전문가들 누구라도 좋으니까 시민 대토론에 또 시민들도 참여시켜서 그런 토론을 열어서라도 이걸 공론회장으로 가서 시민들도 이해를 돕고, 홍보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이 제기했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못했다, 안 했다,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라는 것은 저로서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시의원님들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한 것은 아까 시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이라도 깎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이 비목이 문제다, 저 비목이 문제다, 그러니 다시 해와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경제성이 없고 시급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 안 된다, 전액 삭감이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의회를 제출하겠습니까? 전액 삭감이라면 전액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 실효성의 근본적인 문제다 라고 해서 전액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어떤 걸 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전액 삭감에 대한 재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깎는 것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예산 아니었지만, 제가 예결위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고 저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비공개로 예결위원 전원하고 저하고 정말 있는 얘기 다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다 말씀하시고라. 그래서 다시 예산 심의가 돼서 그렇다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시급하지 않다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그 정원도시 박람회에서 14억을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한 4억 5천을 깎아서 9억 5천으로 깎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비축제도 6억이었는데 1억을 깎아서 5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예산 절감액을 제시를 해줘서 제가 100% 수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일단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의회에서 깎아주는 그 삭감액에 수용하겠습니다. 100% 수용을 했습니다. 토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그 본회의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양쪽 얘기 중에 제 심정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이미 그 의회에서도 제시한 삭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의원들하고만 얘기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체육대회 일부 행사가 끝나고 제가 김정민 의원하고 강준 의원 두 분께 우리끼리 차담이라도 합시다 해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한 3, 40분 시간을 갖고 제가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중단됐을 때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러니 이 부분은 시의원들하고 좀 당 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해달라. 이게 중단되면 문제가 크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강준현 의원은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했고요. 김정민 의원은 자기도 노력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전에서 제가 그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세종시를 정원도시로 가꾸겠다. 풍요로운 세종, 품격 있는 시민 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도시를 가꾸겠다, 정원도시 박람회 가겠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보셨나요? 대전에서 무려 1780억을 들여서 정원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31년도 30년도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언론에 게재가 됐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는 저로서는 그런 제안이나 발상은 제가 제일 먼저 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 정원도시라는 말도 뭐 다른 분들 썼겠지만 저는 제 때는 제가 먼저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벌써 제가 취임하면서 그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비담당 프로젝트 중에 하나잖아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건데 다른 시에서는 막 시작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 3년 전부터 시작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정원도시로서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순천 박람회를 통해서라고. 그건 앞으로의 우리의 추세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울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근데 유독 왜 가장 좋은 정원도시로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다 발표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제성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심사를 받았고 기재부의 승인심사를 받았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조직위원회 조직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미 중앙에서 검토할 만큼 검토하고 해서 승인된 것인데 그럼 어떤 전문가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좀 이해하시고 좀 설득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방관자적 입장에서 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뭐 그동안에 Q&A나 이런 홍보 자료가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고들 말씀들 계시는데 그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 하자고 조직위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자고 홍보팀도 만들고 하는 건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가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위원회가 보다 일찍이 구성이 될 수만 있었더라면 홍보나 이런 섭외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광범위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걸 하자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빨리 구성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옳겠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안 하니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자.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일을 하게 해줘야 다른 일을 못했을 때 비판이 되는 거지. 일을 못하게 하면서 왜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여소야대 우리 세종시 의회 특성상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움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싸움들 어떻게 되겠어요? 표로 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까지 그 진정성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에서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겠어요? 표 대 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러나 막판에 가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충분한 좀 이해와 협조를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예, 또 네, 세종특림의 임장규. 네. 세종특림의 임장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원들 여야 몇 분과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세종시의회에서도 하나의 변동사항이 없이 넘어와가지고 그걸 했다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의원들 여에 한 3명 정도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여쭤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라는 지금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만약에 리패키징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게 아니니까 일단 수국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또는 이 트렌드에는 사실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관련돼 있는 정책을 구체정원도시 박람회 추진처 방향과 그 브랜딩 또는 이런 전략으로서 좀 크게 이렇게 끌어당길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박람회를 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중에 치유의 능력,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탄소 중립은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응 패스를 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도 정원을 점점 늘림으로써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탄소 중립 때문에 하기는 아니지만 그 효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명문화하고 문서화한다는 건 어렵지 않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권영석 국장 좀 더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프레시안 김기철 국장.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요, 시의회가 그동안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켜서 또 출연안까지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쭉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시 예산 14억 삭감시킨다는 것은 밥상은 차릴 때까지 내비뒀다가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봄에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27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유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차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전국 동시지방선거 26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지, 갑자기 1년 만에 세종시가 확 발전할 일은 없거든요. 지방선거 확 늘어난다든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의회에서 딴지올기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자는 게 아니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결국 행정이 됐건 정치가 됐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한다면, 시범 사업이나 공무원들이 왜 새로 뭐 할 때 시범 사업이라는 걸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국회의원들과의 협치라고 하죠. 그냥 저는 같이 서로 편안하게 자주 만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강준현 의원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일선에서는 강준현 의원이 시의원들한테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후년 공천을 안 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하고 답변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쭉 봤을 때 시장님께서 지금 보면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가 또는 그 한평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어쨌든 그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또 알리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원 정원도시 박람회도 결국은 국가정원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추진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시범사업을 병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준현 의원하고 김정민 의원하고 제때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또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됐어요. 하필이면 왜 지방선거가 있는 4월에 하느냐. 그렇다면 결국 선거가 시장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27년은 총선 없냐? 28년은 대통령 선거 없냐? 29년 하루에 하나 빼고 30년대는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있을 때 행사를 못한다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그거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이게 이제 성공된다는 전제겠죠. 정원도시 박람회가 성공된다면 그 과실을 마치 시장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당이 동참한다 안 해주는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럴 일이 아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조직위원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의견을. 그리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조직위원회에 의미 있는 자리를 필요하시다고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이건 같이 해야 할 일이지 시장이 혼자 할 일이고 무슨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통합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하는 그 장을 펼쳐나가자는 게 제 생각이지, 누구는 배제하고 혼자 싸다해서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으로서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조직위원회를 해주면 바로 조직위원회 누구든지 시민단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이거 성공시켜야지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 조정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27년에 하면 문제가 없냐. 더더구나 유대배가 있는데 어떡하냐. 28년은 대선이 있다. 또 어떡할 거냐. 그럼 29년에 하겠다, 30년에 하겠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제 임기가 26년도인데. 그리고 이건 제 공약 사업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똑 떨어져 얘기는 안 했지만 비단강 금비 프로젝트 내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공약사항을 보고 저를 시민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약이 있어서 얼마나 저한테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의사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은 지켜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해줘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부응하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 박람회하고 비축제를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에 대한 신뢰나 또 시민들이 저를 보고 찍어준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충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시기 조정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26년도 그럼 가을에 하면 어떠냐. 그것도 가을에 할 것이냐 봄에 할 것이냐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근데 최적기는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인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수량이나 강우량이나 그 관광객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강수 확률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4월 25일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4월이 안 되니까 8월에 하자, 내지는 10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게 될 일이냐는 거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4월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10월에 하자 11월에 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주먹국으로 행정을 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4월에 하자는 그 오다나 이런 걸 내린 적이 없어요.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며칠 할 것이냐 며칠 할 것이냐라는 것도 그렇게 검토돼서 결론을 낸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박은주 기자. 네, 박은주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그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과 만나서 그 날짜 바뀌자는 얘기하실 때 지금 이대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26년도에 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노라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워딩이. 네. 그럼 27년도 하면은 전혀 바꿀 수 없다. 총선이 있고 28년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26년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일진데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임시회의 시작하는 날, 저는 다른 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사진 찍으러 갔다가 제 표현으로 기함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 기함이 뭐였냐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성을 띈 사람이 와 있네. 최민호 시장님 옆에서 괜히 저분이 오시면 최민호 시장님이라는 그 이름이 띌 수밖에 없는 분들이 와 있네. 그래서 저희 몇몇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장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곳곳에 서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감정적이라는 단어가 이 사소한 거에서 건드는 거거든요. 밝다는 불씨는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큰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나 주변에 시장님의 말씀은 행정가로서 100%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행정가로서의 말씀 와 닿는데요. 이 정치라는 단어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감정이 정치를 건드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모르셨을까 시장님은?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피켓 들고 나가서 이러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때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뭐 제 주변의 사람이 어떤 주변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저를 도와줬던 그런 뭐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하는 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다만 저는 시당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약속이고 시민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이 나서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시당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느냐.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시당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이 정면에 안 나서줬으면 좋겠다. 정쟁으로 저는 몰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감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정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또 정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억제해야죠. 자,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하고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회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3일 만에 했다는 거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 거부당했습니다. 뭐 규칙상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갔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규칙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의장한테 발언 신청을 하면 의장이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미리라는 시점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바로 발언하기 직전이냐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규칙상 안 된다. 시장은 발언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이제까지 얘기한 바가 없어요. 자꾸 이걸 감정이나 그런 대립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거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제가 한번 보십시오. SNS에 제가 월요 이야기라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보내지만 제 SNS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 올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북돋을 거가 그러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말이 없고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감정의 대립이 격화돼서 좋을 게 없다.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색에 공직을 30여 년간을 했고, 적어도 정무직, 적어도 차관급이라고 하는 그 정무직 자리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기관장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 저런 거 살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국회든 의회든 제가 왜 상대를 안 해봤고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그리고 기관은 책임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고 표현을 죽이고 하는 건 제 편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제가 강한 표현을 쓰던가요? 제가 감정을 내어서 누구 욕하는 거 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시장으로서 해야 할 중량감 있고 책임감 있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사실 전원 삭감에 대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계속 추경을 쌓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시장님께서 외곽으로 자극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비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리고 시 집행부 주도의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시장님의 주변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민 서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대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라는 의견을 의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정원 박람회나 지금 비축제 같은 경우는 첫 단추가 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기자로서 보고 있는데요. 이응패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하나하나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님이 한 분 한 분 좀 찾아가서 진정성 있게 좀 설득을 하시는 작업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연락도 드려요.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오늘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가 주관해서 뭐 현수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화해농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갔습니다. 자기들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맞습니다. 정원박람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 나서지 마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해농가가 피해가 있다면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합시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이 서명도 하고 그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걸 그러면 저로서는 감정상을 하지 말라고 해야 없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를 만나도 정원 도시 박람회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제가 얘기할 이유도 없고, 저는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서명운동이 됐든 플랜카드가 됐든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플랜카드 걸어라, 서명운동 받아라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장이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하지 말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발언 중에도 또
중대한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어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협박성 발언이라고 그게 충분히 왜 생각할 수 협박입니까? 있다고 저의 의지의 생각하거든요. 표현이죠. 저의 의지의 표현이지 그게 왜 협박입니까? 저는 그런 의지도 표현 못합니까?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협박입니까? 제가 좀 해달라고 뭐라고 심한 얘기하면 다 협박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저는 제 의지의 표현이에요. 제 의지의 표명도 못합니까? 시장으로서. 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어주세요. 장나라 그래서 그래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10월 11일에 있을 의회 그 통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태양국제원의 치유박람회 조직위 관계사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저희 여기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 물으니까 2002년도에 꽃박람회도 2년 6개월 준비 기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 3년 가까이. 그리고 조직이 우리보다 좀 2주 늦게 시작하는 태양국제원의 치유박람회 경우도 지금 조직위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월 11일을 했을 때 좀 조직위를 바로 구성을 해서 빨리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 삭감된 9억 5천 예산에도 그랬고 예산을 보니까 그 식재 그 토지를 모의 식재할 수 있는 그 예산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 빨리 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계획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4억 5천 처음에 그러는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14억으로 다시 심의를 했을 때 쓸데없는 예산을 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예산,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그러나 전액을 올렸으니 성의가 없으니 그래서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몸으로 떼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빠듯한 거 아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아니 성의도 없다. 어떻게 그대로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러길래 무엇을 깎는지 논의가 안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이고 거기서 감액을 논의해 주신다면 따르겠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뭐 저기 깎고 이제 그렇게 돼서 임명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을 해야 돼요. 저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건데 자꾸 인건비를 깎으면 누가 일을 하나 라고 했지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게 9억이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굉장히 빠듯할 정도가 아니라 부족해 무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진지하게 전액 삭감한 걸 그래도 일부라도 감액해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에는 제가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여서 통과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의회의 권한을 존중을 해야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지방법 설치, 공동캠퍼스, 국회의사당 폭넓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 여러분께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담백하게 좀 받아주시고 의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 절박한 그런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